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 기자, 네. 요즘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전화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조주미 씨가 잡혀갖고 이제 네. 저희가 어쨌든 11월에 했던 기획 보도가 그렇죠. 일종의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네. 이 상황까지 오게 돼서 여러 군데 라디오와 시사 프로그램 그렇죠. 방송들에서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뭐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곤 있지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뿌듯함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역할을 한 거잖아요, 언론이. 예, 뭐 네. 언론의 역할도 컸고요. 저희 보도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제 여성들의 노력, 연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입법 청원을 만들어내고 네. 국민 청원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국면을 완전히 바꾼 건 그 300만이 넘는 그렇죠. 그 청와대 청원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게 네. 이제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사회적으로 한번 끊고 가자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주빈 뭐 신상 공개도 됐고 뭐 발언, 표정 다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손석희, 김웅, 윤장현 뭐 이런 이름들 얘기하면서 괜히 그거와 관련된 후속 보도가 많이 났잖아요. 네. 노렸다는 얘기도 있고 시선을 돌리려고. 네,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도 있고 네. 과도하게 기사들이 그래서 이제 뭐 악마 같은 삶이었다 본인이 얘기하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치환하고 네. 개인의 서사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완전 논점 일탈의 오류로 확 언론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다 맞아요. 보니까 네네. 문제가 돼서 마이크를 안 줘야 된다. 예, 그래서 마이크를 주지 말고 차라리. 그거 완전히 그의 침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또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그 조주빈은 자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이니까. 이 지난 해였죠. 11월에 한겨레가 처음 보도를 했을 때 사실 이 정도로 관심이 네. 크진 않았고 저도 김한 기자한테 얘기 들으면서 뭐 심각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심각한지는 솔직히 네. 몰랐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네. 영역을 넘어서는 거더라고요. 네. 최근에 좀 보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공론화되는 데는 이제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을 네. 테고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도와주셨습니까? 네, 저희가 10월 달에 취재를 시작했고 11월에 보도를 했는데 저희 네. 앞서서 네. 그 대학생 2명이 네네. 이 문제를 먼저 이제 이른바 대학생 탐사 보도 대회 같은 데 제출을 해서 이 엠번방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 보도를 한 건 그 대학생 기자 2명이라고 네네.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들과 협조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취재를 들어갔을 때는 사실 오리지널 엠번방은 없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 거기서 아카이빙하고 모아둔 자료들의 도움을 그러니까 엠번방 관련해서는 네네.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박사방 취재를 저희가 이제 들어갔을 때 가장 악마 같은 그러니까 이 잔혹 범죄를 저지르는 건 박사였었는데 그래서 네네. 그 취재를 진행했는데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네. 12월까지 사실 주요 언론에서 한 번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달에 네. 그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네. 1위가 공수처법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랬겠죠. 네네. 근데 2위가 바로 이 엠번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층에는 이 문제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여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것을 이제 했던 게 저희 보도 이후에 만들어진 리셋이라는 단체가 네네. 꾸준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다페이스나 이런 좀 작은 매체들이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 보도 이후에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민감도는 훨씬 더 높았었는데 네. 기성 언론이나 뭐 기성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이질감을 느끼는 그만큼 민감도가 발휘하지 않았던 네, 그런 지금 부분 같아요. 그 이성원 씨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게 밖에서 그냥 보면 네. 늘 그런 문제는 늘 있었던 거 아니야 인터넷상에 뭐 그런 동영상들은 소위 늘 말하는 뭐 야동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있었던 거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종류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범죄고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러니까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냥 노예화시키는. 노예화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공동 그 방에 있는 모두가 그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저번 주에도 이제 김한 기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가해자 일당들 네, 네. 협박도 당했고 또 신상 털기 뭐 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네, 김한 네. 기자에 대해서 네. 이것도 굉장히 사실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피해자들을 또 직접 만나 보시니까 네. 더 이상 이거를 또 그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가슴이 아팠나요? 이 피해자들 만났을 일단 때. 저희가 취재를 진행할 때 모든 피해자는 여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접촉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피해자를 취재해온 내용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뭐 매 순간 사실 떨리고 가슴이 아픈데 그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네. 그 피해 영상을 나중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피해 영상의 주인공이 누군지가 매치가 이제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그거를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당사자들은 매일매일 어떤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제가 그 취재 후기에서도 썼었는데 진짜 입술을 깨문 적이 진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좀 무기력해지는 네. 느낌도 있었을 테고. 이런 와중에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죠. 낙성대 이우연 연구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내 딸이 지금 그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 이거는 2차 가해 아닌가요? 네, 저는 이것도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데 네. 하나는 이분을 좀 모욕죄로 기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 그래서 좋습니다. 사상의 자유니까 보도 안 하고 네. 아예 기사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무시하는. 무시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 얘기가 더 올라갈수록 네. 이 기사들을 보고 있을 피해자분들에게 상처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가해자들을 반드시 오늘 그 서지영 검사도 뭐 방송 나와서 하는데 마지막 한 명까지 잡겠다라고 일단 의지는 밝히긴 했어요.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처벌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김한 기자가 이 얘기를 자주 했었죠. 처벌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왓치맨에게 법원이 2년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요. 또 N번방의 다른 운영자 켈리에게는 법원이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검찰과 법원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도 원래 좀 관대한 선고형이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인데 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이런 점에서 사실 훨씬 더 중하게 다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냥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유형으로 좀 취급했다는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은 지금 다른 사건으로 사실은 기소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방이나 N번방 이런 거 관련해보다 다른 방을 만들거나 이제 그러니까 네.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거와는 좀 무관하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단순 배포 쪽에 가까운 거기 혐의를 두고. 혐의를 가지고 별건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네. 뭐 이제 선고가 나고 이랬던 부분이어서 뭐 이걸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다만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그러면 양형 기준이 네. 국민 법감정에 맞게 좀 올라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법무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성착취 영상이나 이런 것들 관련 전원을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는데 사실 네. 구형이 핵심이 아니라 양형 선고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법원은 이제 양형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고 기준을 대충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소위 강간죄 같은 주요 성범죄에 대해서만 있고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별도 양형 기준 없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좀 개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을 뭐 아마 법원에서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또 그게 국민 법감정에 좀 맞게 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성범죄보다도 더 말하자면 상처가 많이 남고 피해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양형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판사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일어나는 과거 이제 강간죄 같은 경우는 1대 한 명의 가해자와 한 명의 피해자, 예를 들어 이런 구도라면 이거는 피해자도 엄청나게 많지만 가해자는 훨씬 더 많은 거고 그들이 또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비교하자면 둘 다 나쁜 거지만 이게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법적으로도 이제 많이 보강은 됐습니다만 네.
조금 더 기준을 명료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 삭제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여서 그렇죠. 그게 실효성이 있기 어렵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법원에서도 좀 자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지금 뭐 며칠 전에 최이배 의원과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희망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법무부가 N번방 사건 관련한 TF를 꾸렸고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이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공동 정범이라고 해서 정범으로 이제 같이 처벌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범이다, 방조범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처벌 수준이나 이렇게 관여도에서 낮추는데 네. 조직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뭐 증거가 명확히 없고 아니면 네. 그 사람은 그 짓을 안 했고 예를 들어 뭐 돈 받는 일만 했고 이러면 성범죄로 전달책. 처벌하기가 좀 약간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범죄 조직들 관련해서 소위 그 뭐 옛날에 무슨 파가 있나요? 이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게 이제 네네. 그런 거에 적용된 거거든요. 뭐 서진 룸사롱 네.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에 적용되는 건데 네. 이게 단체라는 건 사실 통솔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범죄들이 자꾸 기능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법을 바꿔서 이 형법 114조에 이제 범죄 단체 또는 집단이라고 해서 네. 집단은 단체보다는 조금 더 옅은 네트워크여도 같이 네. 처벌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구성원이었다고 인정이 되면 특별한 실행위가 없어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의 법리로 만약에 포섭이 안 된다면 네. 이렇게 해서라도 최대 처벌 대상을 좀 늘려보겠다는 법률적 시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에 그렇죠. 많이 이제 네네. 적용이 되는 거여서 네. 이런 범죄에서 아직 적용 사례는 없어서 법원에 가서 어떻게 섬세하게 법리가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법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한되고 있는데요. 김한 기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법감정과 이게 안 맞는다라는 건 지적은 뭐 계속 되어 왔는데 그렇죠. 그 지적이 네. 또 되다가 끝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범죄를 끊고 가자라는 대통령의 언급 포함해서 뭐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법무부가 TF까지 만든 상황이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부터 파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네. 입법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입법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법원도 양형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방에서 강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집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할 때 보면 그 그러니까 조주빈 같은 협박범이 성착취범이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는데 불과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한나절이 네. 지났는데 내가 내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 복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국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에 대한 접근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가다가도 또 안 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 몇 시간 만에 네. 스스로도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행위들을 한다라는 게 그게 어떤 메커니즘인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일단 이들이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 어디 가서 굉장히 호소할 때도 없고. 취약하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 아무데도 호소할 데 없고 나를 구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택하는 거거든요. 범죄 대상으로. 그리고 이들을 일단 신상을 털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신상을 턴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협박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제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거기까지 끌려간 사람은 스스로 거기서 일어서서 뭐 결심을 하고 내가 이거에 저항을 하겠다거나 그 아니면 자체가 안 된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판단해갖고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한거불능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네. 범죄 대상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정말 이렇게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현장 범죄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이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을 주시네요. 4045번님, 성범죄는 살인죄처럼 무겁게 처벌해야 됩니다. 피해자 삶 전체를 죽이지는 않아도 죽인 거와 같기 때문이죠. 이런 의견 주셨고요. 5377번님, 판사, 검사라면 엄청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일 텐데 어찌 항상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고 뒤처지나요?
변호사님 잘 듣고 계시죠? 법은 원래 좀 보수적이긴 합니다. 네. 8704번님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가시켜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김주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들? 근데 그 고민될 때는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병리적 현상,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입법으로 모두 근절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관련해서 사실 우리의 입법적으로 어떤 경우는 좀 부족하지만 대부분 다른 범죄에 비교했을 때 또 처단형 그러니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기준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다라고 네. 오히려 이제 입법을 세게 하는 걸로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한 것처럼 회피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게 이제 반복됐던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법부에서 좀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근절돼야 되겠지만 네. 적극적인 행정 조치들 그 경찰청이 지청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사이버 디지털 성범죄가 나서는 태도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좀 다른 그러니까 꼭 입법과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뭘 할 수 있는지도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N번방 운영자들 외에 이 방에 돈을 내고 회원이 된 사람들 또 돈을 내는 그 기준도 다르더라고요. 영상을 본 사람이 한 26만 명 숫자가 네. 지금 나오잖아요. 물론 중복가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범 아닙니까? 이 신상공개나 처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숫자는 지금 몇 명인지는 잘 모르죠. 모르죠. 예, 추정치. 홈페이지에서 네. 뭐 예컨대 UV, PV 이렇게 나누듯이 네.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유사한 모사한 방들 네. 몇천 명 단위의 방들도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이미 수사도 진행 중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지 않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처벌은 이제 무료방이라고 하는 방에 가입한 경우와 유료방에 가입한 경우가 좀 아마 다를 다를 것이고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에 가입한 이후에 운영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댓글이나 이런 방식을 네. 통해서 성착취 영상 제작 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와 네, 네. 아무 글도 남기지 않은 자에서는 사실 처벌 수위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같은 아무래도. 유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그런 점은 그리고 시점도 문제가 될 거고요. 몇 건을 보았느냐도 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뭐 신상 공개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또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를 전부 다 하진 않더라도 네. 수사력과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이 모든 유료 회원 가입자는 적어도 네네. 입건하여 네. 최소한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 와서 조사를 받는 그 절차만은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 경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끈질기게 한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나가는 일, 또 반복될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경찰에서 좀 힘을 좀 많이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이 이제 커지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텔레그램 접속 기록을 지워주겠다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네. 하는데 이거 증거 인멸 아닙니까? 증거 인멸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접촉은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네. 이 흔적은 누군가가 지운다. 그러니까 다중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텔레그램이 보호하는 건 1대1 대화를 보호하는 거지. 네. 거기서 벌어지는 1대 다 대화는 모두 서버에 사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디 업체에 가서 내가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했다. 그럼 그 업체를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뭐 지금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뭐 2차 가해, 3차 가해성 발언들이 많은 게 이 숫자인데 네네. 취재를 한 입장에서 네.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방에 500명 있는 방도 있었고 뭐 10,000명 있는 방도 있었는데 거기서 불법적인 성착취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네. 그걸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해가 그걸 안 모여서 가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 의식, 범죄 감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실제로 몇 명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거는 지금 의미도 없고요. 저는 26만 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방의 전체 규모를 저희가 파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뭐 유료 회원이 26만 명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다 지금 상황에서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길 가다가 살인 행위를 봤어요. 혹은 어떤 강간 행위를 봤어요 직접.
그걸 계속 구경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벌을 안 합니까?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네. 신고 의무를 다해야 되거나 이제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래서 그거는 보통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글쎄요, 그건 좀 그러니까 제가 경우에 이거 따라서는, 보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저도 계속 걸리는 부분이 공범이라고 제가 자꾸 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불법적이고 더군다나 아동들이 나오는 성착취물들이 분명히 불법이라는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구경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혹은 더 추동하거나. 그렇다면 이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근데 드려봤습니다. 이제 아동물인 경우랑 아동 성인물인 경우랑 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좀 조금 다르긴 다르게 하죠. 취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고 의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리 규정돼 있는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으로는 그 이제 이 영상들의 성격이 네. 조금 그 실제로 제작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더 가중되게 처벌돼야 되는 쟁점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갓갓 네. 네, 처음 만든 사람을 갓갓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못 찾는 건가요? 경북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거의 뭐 신상을 특정해 가는 단계인 것으로 수사가. 근데 물론 지금 수사 상황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알고 있고요. 경찰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기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경찰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답은 다 잡는다. 다 잡는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만은 제발 그 말을 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